바다 깊숙한 곳에서 살아가는 생명체들을 관찰하면 놀라운 적응력에 감탄하게 됩니다. 수천 미터 아래 극한의 수압과 완전한 어둠, 영하에 가까운 수온에서도 번성하는 이들의 특별한 생존 능력들은 수억 년간의 진화가 만들어낸 걸작이죠. 그런데 만약 인간이 육지 대신 바다를 생활터전으로 선택했다면 어떤 모습으로 진화했을까요? 오늘은 이런 흥미진진한 상상의 여행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약 3억 8천만 년 전 틱타알릭이라는 물고기 한 마리가 지구 생명체들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 용감한 물고기는 지느러미를 다리처럼 사용해 육지로 올라오기로 결심했던 거죠. 목 부분에 있던 원시적인 공기 주머니 덕분에 대기 중에 산소를 마실 수 있었고, 이런 대담한 선택이 결국 우리 인간을 포함한 모든 육상 동물들의 조상이 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물고기가 육지 진출을 포기하고 다시 깊은 바다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다른 진화의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지금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지적 생명체가 탄생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흥미로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바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오션엑스의 해양 생물학자 카말 왕 박사는 심해 생물들의 놀라운 적응 메커니즘을 수십 년간 연구해온 분이죠. 바다에서 살아남으려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생물학적 변화가 필요합니다라고 박사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호흡 방식부터 신체 구조, 감각 기관, 신진대사까지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현재 인간이 숨을 참고 자유잠수로 도달할 수 있는 최대 깊이는 고작 220m 정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바다의 평균 깊이는 무려 3,900m에 달하죠. 이런 엄청난 깊이에서 일상적으로 살아가려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바로 극한의 수압입니다. 해수면에서는 1제곱센티미터당 약 1kg의 압력을 받는데 10m씩 깊이 내려갈 때마다 이 압력이 2배씩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00m 깊이로 잠수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몸 전체에 무려 70kg이 넘는 추가적인 압력이 사정없이 가해지는 셈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압력은 사람의 폐를 완전히 찌그러뜨릴 수 있고 부비동과 고막에도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죠. 그렇다면 심해에 서식하는 생물들은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이런 극한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걸까요? 가장 좋은 해답은 바로 향유고래에게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유고래는 놀랍게도 자신의 폐를 의도적으로 수축시키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깊은 바다로 잠수할 때 갈비뼈가 마치 용수철처럼 유연하게 움직이면서 흉곽 전체가 안전하게 압축되는 거죠. 이들의 갈비뼈는 연골 성분이 훨씬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극한의 압력에도 부러지지 않고 자유자재로 구부러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인간도 이런 특별한 특성을 갖게 된다면 내장 기관들이 훨씬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압력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호흡이라는 더욱 복잡하고 어려운 난제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물고기처럼 아가미를 발달시킨다면 어떨까요? 아가미는 분명히 물에서 용존산소를 추출하는 매우 훌륭한 생물학적 기관이긴 하지만 인간 정도 크기의 대형 몸체에는 상당히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공기 중의 산소 농도가 물속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죠. 물에서 충분한 산소를 얻으려면 온몸 전체가 거의 아가미로 뒤덮여야 할 정도로 큰 표면적이 필요할 겁니다. 이보다는 돌고래나 고래의 호흡법을 참고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일 것 같아요. 돌고래는 한 번의 호흡으로 폐 용량의 무려 92%까지 공기를 완전히 교환할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 인간은 평상시 호흡으로 고작 18% 정도만 교환이 가능하죠. 이런 놀라운 호흡 효율 덕분에 돌고래는 8분에서 길게는 15분까지도 물속에서 버틸 수 있는 거예요. 머리 꼭대기에 위치한 특별한 호흡공을 통해 단 몇 초 만에 수면으로 올라와 깊고 충분하게 숨을 들이마신 후 다시 오랫동안 깊은 바닷속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수중 인간도 머리 위쪽 부분에 이런 특별한 호흡공을 만드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기존의 폐와 기도 같은 호흡기관과 연결하기도 비교적 쉽고 수면에서 매우 효율적으로 대량의 공기를 빠르게 흡입할 수 있으니까요. 더 나아가 깊은 곳으로 잠수할 때는 이 구멍을 완전히 밀폐해서 바닷물이 들어오는 걸 완벽하게 차단하는 기능도 반드시 필요하겠죠. 실제로 바다에 서식하는 해양 포유류들 중에는 이런 정교한 밸브 시스템을 갖춘 종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압력과 호흡이라는 두 가지 핵심 문제를 모두 해결했으니 이제는 수영 실력을 획기적으로 높여볼 차례입니다. 블루샤크나 마코상어의 완벽한 몸체 구조를 한번 자세히 참고해보면 어떨까요? 마치 첨단 잠수함처럼 설계된 어뢰 모양의 완벽한 유선형 몸매는 물의 저항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도 놀라운 속도로 이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상어 피부 표면의 미세하고 정교한 구조입니다. 데르말 덴티클이라고 불리는 수많은 작은 치아 모양 돌기들이 피부 전체를 빈틈없이 덮고 있어서 물의 흐름을 훨씬 더 매끄럽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특별한 특성들을 모두 갖춘 수중 인간이라면 상어처럼 시속 20km 이상의 놀라운 속도로 자유자재로 헤엄칠 수 있을 겁니다. 빠른 이동 속도는 단순히 사냥이나 장거리 이동에만 유리한 게 아니라는 점이 중요해요. 위험한 포식자를 만나거나 산소가 부족한 응급 상황에서 재빨리 안전한 수면까지 도망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생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호흡을 위해 수면까지 올라가는 시간이 크게 단축되면 그만큼 더 오래 깊은 곳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바다는 아직도 수많은 위험과 위협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진정한 생존을 위해서는 몇 가지 특별하고 독특한 능력들이 추가로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거대 오징어들의 정말 놀라운 재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피부색을 마치 마술처럼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체적으로 아름다운 빛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크로마토포어라는 매우 특수한 색소 세포들이 근육의 정교한 수축과 팽창을 통해 무수히 다양한 색깔과 복잡한 패턴들을 순식간에 만들어내는 거죠. 훔볼트 오징어 같은 대형 종류들은 포토포어라는 신비로운 생물 발광 기관까지 추가로 갖추고 있습니다. 마치 스마트폰의 밝은 백라이트처럼 자신의 몸에서 직접 만들어내는 빛으로 색깔 변화를 더욱 선명하고 화려하게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어두운 심해에서는 이런 빛과 색깔의 정교한 활용이 동료들과의 의사소통부터 먹잇감 사냥, 위험한 포식자로부터의 위장까지 정말 다양한 용도로 활용됩니다. 특히 거대한 포식자들을 피하거나 작은 먹잇감들을 교묘하게 유혹할 때도 이런 능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수중 인간이 만약 이런 특별한 특성들을 모두 갖게 된다면 어떨까요? 위험한 상황에서는 주변 환경과 완전히 같은 색깔로 변해서 완벽하게 숨을 수 있고, 멀리 떨어진 동료들과 의사소통할 때는 독특한 빛의 신호들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특히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완전한 암흑의 심해에서는 이런 자체 생체 발광이 손전등이나 랜턴 같은 조명 역할도 훌륭하게 해줄 것 같습니다. 백상아리나 범고래 같은 거대하고 위험한 포식자들로부터 자신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도 엄청난 도움이 될 거예요. 시각과 청각도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발달해야 할 겁니다. 바다 깊은 곳은 태양빛이 전혀 들어올 수 없는 완전한 암흑의 세계니까요. 심해어들처럼 극도로 예민하고 정교한 측선기관을 발달시켜야 할 것 같아요. 물의 아주 미세한 진동이나 압력의 작은 변화까지도 정확하게 감지할 수 있는 능력 말입니다. 소리도 물속에서는 공기 중과는 완전히 다른 독특한 방식으로 전파되기 때문에 고래나 돌고래처럼 초음파를 이용한 정교한 반향 정의 능력이 필수적일지도 모르죠. 체온 조절도 정말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 중 하나입니다. 심해의 수온은 대부분 섭씨 2도에서 4도 정도로 얼음장처럼 차갑거든요. 남극 펭귄들처럼 피하 지방을 아주 두껍게 축적하거나 참치처럼 특별한 혈관 배치를 통해 효율적으로 체온을 유지하는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아니면 일부 심해 생물들처럼 아예 저온 환경에 완벽하게 최적화된 특별한 신진대사 시스템을 갖게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차가운 물이 오히려 더 편안하고 활동하기 좋은 환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다 생태계에서의 위치와 역할도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해양 생태계는 육상 생태계와는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미세한 식물성 플랑크톤부터 시작해서 작은 동물성 플랑크톤, 각종 물고기들, 오징어류, 그리고 대형 포식자들까지 매우 복잡하고 정교한 먹이망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수중 인간은 이 거대한 생태계에서 과연 어떤 역할을 맡게 될까요? 아마도 범고래나 백상아리처럼 생태계 최상위에 위치하는 강력한 포식자가 되거나 돌고래나 물개처럼 중간 단계의 활발한 포식자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상상해본 수중 인간의 모습은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극한 수압에 견디는 유연한 갈비뼈와 수축 가능한 특수폐,
효율적인 호흡을 위한 머리 위의 호흡공, 빠른 이동을 위한 완벽한 어뢰 모양, 유선형 몸매까지 갖추고 있을 거예요. 여기에 무의 저항을 줄여주는 미세한 돌기들로 덮인 매끄러운 피부, 위장과 의사소통을 위해 색깔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크로마토포어, 어둠 속에서 빛을 만들어내는 신비로운 생체 발광 기관까지 모두 갖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죠. 실제 과학적 추론에 기반해 그려본 수중 인간의 모습은 우리가 동화 속에서 보던 인어와는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이미지들을 만들어 봤는데 영 마음에 들지 않네요. 왜 이렇게 생겼을까요? 이 모든 요소가 진짜 있었다면 이렇게 생겼겠구나 하는 놀라움을 선사하네요. 물론 이 모든 것들은 순전히 과학적 추론을 바탕으로 한 상상 속의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실제 바다에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들의 정말 놀랍고 경이로운 적응 능력들을 생각해보면 이런 방향의 진화가 충분히 가능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정말로 이런 수중 인류가 존재한다면 그들만의 독특한 문명과 문화를 어떻게 발달시켰을지도 무척 궁금하네요. 깊고 넓은 바다라는 3차원 공간에서 펼쳐지는 그들만의 특별한 삶의 모습을 상상해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흥미진진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번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한 수중 사람은 이런 느낌인데 어떤가요? 인어인 듯 사람인 듯 알쏭달쏭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짜 인어의 모습은 어떤가요? 댓글로 상상해보고 싶은 장면을 남겨주세요.